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정상회담인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핵 확산을 지목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확산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확신했습니다. I am very sure that President Putin and Russia want very much to end that problem. Going to work with us.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해 기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Хорошо, что начала постепенно разрешаться и пробл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многом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лично подключился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выстраивая диалог в дух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не конфронтаци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 압박 등의 협조를 푸틴 대통령에게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이 나오자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벤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리더십 수호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미국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이 발의하고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it the pause button on this bill during the Singapore summit, but I believe now's the time to move forward with a vote in the full Senate. 벤 홀른 의원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에 균열을 내는 국가들을 눈감아주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to pass the Brink Act because that really tightens the secondary sanctions. So any Chinese banks or firms or any others in anywhere in the world would face very tough penalties in a much more automatic fashion. 테드 요호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도 북한과 거래하는 대형 중국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이 북한의 국제제재 회피를 도와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확실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군 통신선 재개를 위해 유엔의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51개 품목을 수출 금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해달라고 유엔 안보리의 요청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품목에는 경유와 휘발유 등 연료와 버스, 트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11년 만에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미북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다면서 약 5천 명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현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협상단은 북한이 이미 회수한 미군 유해 송환 등 다음 절차를 위한 실무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